대항해 시대 때 보면은 대항해 시대 때 서양 애들이 아메리카 가가지고 처음으로 토착민들을 만나죠. 토착민을 만나가지고 웃으면 웃음이 통할까요? 웃음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끼리 웃었다. 그러면 얘가 웃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지? 서로 싸울까요? 아니에요. 웃는 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 웃는 게 비슷하냐? 오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요쪽에 있는 볼이 빨그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 이제 친구들 중에서 보면 볼이 이제 좀 빨간데 또 웃을 때도 또 여기가 이제 또 볼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힘을 받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뭉쳐지겠죠. 요걸 중심으로. 그래서 입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내려와서 웃음, 그 이제 웃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발달을 하면 웃는 표정이 나타나는 거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새로운 문화나 처음에 문화 교류가 없는 사람을 만나도 아 저게 웃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 목기운 같은 경우는 요 이마 위쪽이 기본적으로 이제 목기운이 이제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으면 이쪽으로 이제 모든 근육이 쏠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이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아, 저 사람 좀 화났네 하면은 눈을 부라린다고 하잖아요. 눈을 부라리게 되면서 어, 처음에 그 사람을 처음 보고 그 사람과 전혀 뭐 어떤 문화적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화난 표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이 경락에 각각의 그 기운들이 흐르고 있고 그 경락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간의 성질을 좀 보면은요. 자연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토죠. 무토는 128이죠. 식간의 원리에서 보면은 충이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는 보호되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가장 많은 토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각 오행의 성질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편제로 보고 있고 과격한 재성을 가지고 있죠. 목적인 지향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을목은 정제를 가지고 있죠. 이면을 이해하는 목적 지향적, 수단과 방법이 정정당당하다, 공정하다. 병화는 식신을 무토로 가지고 있어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데 좋다 이거예요. 자기 표현력이 좋고. 정화는 상관으로 가지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표현력이 좋으니까 뭐 신을 본다든가 이런 쪽이 좋다는 거죠. 이게 같은 무토끼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견이니까 동기상구라고 했죠. 동기상구고 동성상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치려고 하는 결합력과 융합력이 좋다. 무토인 사람들이 살이 많이 찌죠. 같은 무토를 많이 섭취하고 섭취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 기운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애는 겁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합력은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데 겁재다 보니까 남을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서는 이럴 텐데 저럴 텐데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좀 늘어요. 기토의 특징입니다. 남을 잘 이해하기는 해. 근데 아, 나는 저 상태에서 저렇게 했는데 얘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런 의심이나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경금은 무토를 편인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집이 센 겁니다. 고집이 세요.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에 대해서.
집착력이 많고 게으르기도 하죠. 신금의 특징은 정인이 무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인성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많이 가르쳐 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인진후니까 그것들을 다 수용을 하죠. 그래서 윗사람들은 말 잘 듣고 자기 말 잘 듣고 그죠? 자기가 이야기한 거 잘 이해하고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겁니다. 경금은 안 그렇죠. 경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동성한테 인기가 좋은데 얘 고집이 있죠. 예, 편인이기 때문에 똥고집이 있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편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토는 임수를 극을 하죠. 극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임수는 항상 무섭죠. 무토가 무서워요. 평상시에 무토를 가장 많이 당하다 보니까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라는 것이 임수의 공포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강압의 이런 편관이 다가오니까 관리를 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고 공포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임수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수들은 어떠냐면 정관이죠, 정관. 무토가 이제 정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렵지만 공정하고 공평하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것을 대처하려고 어떻게 만든다? 단체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관의 성질이 무토를 기준으로 해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에 태어난 사람들 추진력이 좋다. 왜? 왜? 이건 재성이니까. 뭐가? 무토가 재성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화의 기운에 태어난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다. 왜? 무토가 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토의 기운에 태어난 사람들은 융합력이 좋다. 왜? 동성상응이죠. 같은 기끼리 뭉치니까 더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금의 기운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왜? 인성이 높아요. 인성이 높고 특히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철학이 굉장히 강하죠. 편인이기 때문에. 수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감, 그죠? 공포, 걱정이 많다. 왜? 무토가 극을 하니까 계속 무토가 극을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공포가 많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하게 된다. 우리가요 겨울에 기본적으로 추워지죠. 추워지니까 걱정을 많이 해요. 아, 뗄감, 먹을 거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많이 죽을까요? 실제로 뭐 겨울에도 많이 죽을 수 있겠죠.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죽는 건 비슷합니다. 죽는 건 비슷한데 특히나 이 겨울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수기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기온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된다.